물은 어떻게 하냐면 물을 살살 이렇게 녹여서 물을 갖다 공급해 주려는 그런 물이었어요. 제가 음하였어요. 근데 이 물은 뭐냐면은 다 없애요, 물을. 물을 없앤다는 건 뭘 같아요? 물이 있으면은 단단해지지가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물이 많으면 푸석푸석해져. 자, 요건 금이잖아요. 신과 이런 금이야. 금은 뭐냐면 단단한 거잖아요. 그게 열매야.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물기가 많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푹푹 쪄야 돼, 이게. 그래서 그 만물도 일조량이 부족하면 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열매가 충실하지 못해요. 그냥 미리 떨어져 버려요, 이게. 되바라진다 그러죠?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은 용이치도하게 여기에다가 강력한 열기를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게 산화예요. 근데 한동석 씨는 이것 때문에 죽는다 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걸 소음 분화라고 음화라고 해놓고 이걸 양화라고 본 거야,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앞뒤가 헷갈려요. 이해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원인은 뭐냐면은 이 축하고 미가 이렇게 요 자리로 와야 되는데 이게 일로 갔다. 이렇게 간 것은 뭐냐면 지축이 틀어져서 그렇게 됐다. 논리를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 시간에 이제 얘기해서 다 아시겠지만은 높아지면서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지축이 틀어졌다고 하는 것도 지금 요게 이렇게 틀어졌으니까 지축이 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요로 들어가고 이게 축이 이렇게 들어가서 축미가 이렇게 서야 된다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것은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게 축미하면 이게 진술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거 진술 축미는 뭐냐 하면은 지축이라 했잖아요. 자오묘는 천이라 했잖아요. 천개 어자라시니까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지벽어축 땅은 축시에 열리고 인기어인 사람은 인시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인이라고 옛날 조상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이게 천지인. 그럼 여기부터 천지인 이렇게 하려니까 자오묘는 천축이라고 그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자오묘가 지금 여기 동서남북 사방에 자리를 잡은 것은 천축이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축이 자리를 잡으려면 축미 진술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축미가 일로 들어가야 지축이라고 하는 말이 맞긴 맞죠. 틀린 얘기 안 해요. 근데 한덕 선생은 이 자오묘를 갖다가 천축으로 본 것이 아니고 요걸 지축으로 봤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천축과 지축과 인축의 3대 축에 관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존시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는 인축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자, 천축이 자리를 잡은 시대는 하늘을 갖다 써먹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누가 써먹느냐 하면 하늘을 써먹는 거는 땅이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전 문명 시대. 물질 문명 시대에는 천축을 갖다 써먹으니까 자오묘가 들어갔던 거고, 하늘 문명 시대, 즉 천전 문명 시대는 반대로 땅을 써먹어야 돼요. 그때는 진수축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인전 문명, 사람은 천지를 다 포함한 거거든. 그때는 사람 스스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 해, 인, 신. 그 인축이 정사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로 자자리로 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축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게 한덕서 선생의 그 착각이었어요. 근데 한덕서 선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역학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뢰인이 이 자리로 브리더를 안 들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는 자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는 자를 어떻게만 봤느냐면은 물로만 봤어요. 물. 그러니까 사주에 자가 많은 사람은, 자하고 해가 많은 사람은 물이 많더라. 물이 많으니까 오하고 만나면은, 자하고 오하고 만나면은, 그 사주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일지가 자고
시지가 오라 그래요. 일제가 자고 시지가 오고 그러면은 자식하고 큰 어떤 그 트러블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시지는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식하고 인연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주는 진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자를 어떻게 봐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자를 갖다 물로만 봤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사기운, 물기운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기운이 없는 물기운이었잖아. 그러니까 찬물이야 그거는. 찬물만 본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물기운, 물하고 자하고 사하고 합했잖아요. 사실은 물속에 불이 들어있어요. 불 속에도 물이 있는 거고 두 개를 다 보라고 한 것이 용담토의 그 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주 보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가는 것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치에서 벗어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 괜히 그런 거 공부하는 것은 시간한 거예요. 가문가서 이렇게 틀어져요. 그걸 입증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북빙량이 녹아서 얼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옛날 지지를 본다면 그 북빙량이 어떤 거예요? 여기 해수 자수에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왜 녹냐면 이쪽으로 사가 들어가니까 그래. 불기운이 들어가니까 이미 그 우주의 기운 자체가 12가지의 기운 이 자체가 옛날하고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옛날 기운으로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하고 군하의 차이점을 밝혔고 그 다음에 지축이 틀어졌다고 하는 것도 이게 3대 축이 있는 것 같아 간과해서 그랬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또 하나가 있다면은 지축이란 게 지축 자체가 그거는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축이 한동석 선생은 오하고 자를 갖다 욕을 갖다가 남극으로 보고 욕을 북극으로 본 거예요. 근데 욕을 북극으로 봤나? 뭐 어떻게 보면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나는 남이니까 하나는 북으로 본 거고 남하고 북을 갖다 이은 게 지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하고 모를 갖다 이은 게 지축으로 봤어요. 그럼 이걸 뭐 남구로 보면 북구로 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뭐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불이잖아요. 이걸 만약에 지축으로 본다면 지구에 있는 축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남극하고 북극 있잖아요. 둘 다 얼음투성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쪽은 불이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이게? 둘 다 물이다 얼음투성이다 그러면은 맞아. 근데 이거는 하나는 이건 북극이지 물이니까 북극으로 본다면 이걸 남극으로 봐야 돼. 불이니까. 그렇다면 근데 실질적으로 지구는 남극이 얼음바다예요. 그럼 이걸 불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12지지에서는 하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분명히 불을 가리킨 거예요. 얼음을 가리킨 게 아니야. 그렇다면은 이 12지지 자체에서 말한 자오선은 남극과 북극을 가리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무엇을 가리켰느냐 하면은 북방은 차갑고 어두운 기운이 모인 상태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모인 상태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목은 뭐냐면은 요거하고 합해서 양이 더 강한 거고 요건 음이 더 강한 상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의 어떤 북극이나 남극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란 거죠.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어떤 물질이건 어느 곳이건 간에 반드시 이 목화금수라는 사상의 기운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거지. 이 자체가 지구의 축을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착각을 한 거예요. 또 더 큰 착각이 뭐냐면은 이게 한덕 선생은 뭐냐면 이게 북극성을 향하고 요 머리를 북극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안 했어. 이게 태양이 여기 북극성이 있고 남극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번에 북극성은 북극 7성이고 남극성은 남극 6성이라 해서
남대육성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전번에 얘기했잖아. 노인성. 그래도 기억하네. 요건 노인성이죠. 요건 천추 대저성이라 그래요. 그럼 요 중간에 태양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북극성하고 남극성 한 대로 이은 걸 천축이라 그래요. 우주에서 말하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천축은 요걸 가리킨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천축은 좌우묘였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지축도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북하고 남하고 합한 그 중간에 태양이 있는데 여기 지구의 중심하고 이 태양의 중심하고는 항상 일직선을 이루면서 돌아요. 그게 뭐냐면 적도선이에요. 적도.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은 그 축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북극성을 갖다가 그쪽을 머리로 향하고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쪽을 머리로 하고 하나는 이쪽을 중심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서 돌아가는 게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축이 틀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본 거냐 여기서 본 거냐 그런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축이 틀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축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중심이지 어떻게 축이 돼? 축은 북쪽하고 남쪽 요걸 이은 게 축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극이고 여기가 남극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요걸 이은 선이 북극선하고 일직선을 이루면서 돌아가야지. 그러면은 북극성에서 보면 이 지축은 틀어진 거야 안 틀어진 거예요? 자기하고 일직선을 이루니까 틀어진 거가 틀어져. 태양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각도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 각도가 23도 5분이에요. 이 각도가. 그러니까 지축이 틀어졌다고 하는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봤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요거 본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본 거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내가 그걸 전 시간에 어떻게 비유했냐면 인체를 비유로 해서 모든 세포는 뇌의 지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북극성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또 심장에서 그 피를 갖다 공급받잖아요. 그거는 이걸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자체가 머리하고 가슴 두 개의 구심점을 지니고서 돌아가요. 이렇게. 그럼 각도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물리학은 전부 다 서양에서 들어온 거예요. 서양은 눈에 보이는 것만 위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밝은 게 태양이거든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의 각도만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동양, 특히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은 북극성을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칠성신앙이에요. 우리 민족은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칠성을 숭배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았느냐에 따라서 틀어졌느냐 안 틀어졌느냐 그 얘기가 나온 건데 전부 다 서양에서 들어온 것만 신봉하다 보니까 우리 것은 아예 얘기를 안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세대학교 장기관인가 이제 거기서 물리학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벌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20년도 더 돼요.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서양에서 들어온 것 갖다 기준으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틀린 게 아니야. 그것도 맞죠. 이것도 맞다 그랬어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는 이게 더 익숙한 건데 그래서 그 결론 없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만 얘기하니까 틀어진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집어넣자 하는데 그걸 지금까지 못 집어넣어요. 왜 못 집어넣느냐 하면은 이놈의 그 학계에도 말이죠. 파가 있어. 파가 있어가지고 파워게임을 이게. 그래서 물리학계에도 서양에서 배운 그 학자들이 전부 다 지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집어넣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면은 지축은 틀어진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축이 틀어졌다고 그 얘기하는 선생님 그 얘기예요. 북극하고 남극을 이은 이 선이 북극성을 기준으로 도는 것이 이제 북극성을 기준으로 도는 게 아니라 똑바로 선다는 얘기예요. 그 북극성이 그렇게 되면은
자기 구심력을 갖다가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인체로 치자면은 신경이, 뇌신경이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백치인간이 된 거야 이제. 그 식물인간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별인데 무수한 별들이 있는데 왜 부딪히지 않고서 지금까지 몇만 년 동안 이렇게 무수하게 이렇게 잘 운행을 하느냐 하면은 부딪히지 않아서 그래요. 왜 안 부딪히냐면 북극성이 전부 다 교통정리를 하기 때문에 내 뇌가 인체 모든 세포를 갖다 질서를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축은 그 북극성을 향해서 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똑바로 서면 이거하고 북극성 그 권역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친놈들이 진짜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누구든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 시간에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본론에 들어가죠. 이거 이제 그 복귀가요.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 정도 이걸 모른다 그러면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그건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잖아요. 이 자리로 문학도에는 뭐가 들어간다 했어요? 여기 이제 9가 들어가요. 일자리로 9가 들어가는데 걔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복희도에 이제 하늘이잖아요. 이게 하늘이잖아요. 복희도에서는 이게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불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밝은 하늘이었어요. 어두운 하늘이었어요. 그냥 어두운 하늘이야 이게. 빛이 없었던 하늘이란 말이에요. 자, 하늘 있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허공이죠. 그 허공은 뭐냐면 물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런 형상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순양의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양은 모이는 건가요? 흩어지는 건가요? 다 흩어졌잖아. 흩어지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가 없어요? 형상이 없다는 얘기야. 반대로 있죠? 뭐가 있어요 그러면? 무형이 있다는 얘기 진짜. 유형은 없고 무형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무조건 없다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럼 땅은 반대죠. 모든 게 다 모였잖아요 그러면. 모였으니까 물질이 모인 거지. 그러니까 단단한 땅으로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났죠. 눈에 보이는 걸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이 땅이야. 다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자면 다 없어. 뭐가 없어요? 양이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 무형은 없어. 그렇게 봐야 돼요. 무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형이 들어가야 돼 이제. 이건 유형이 들어가야 되고 이건 무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죠. 요거는 뭐냐면 무형이 없었잖아요. 유형만 있고. 무형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히 무형이더라. 그러니까 그 무형을 갖다가 물이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자,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반대죠. 여기는 유형이 들어가야 돼. 그 유형을 불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럼 불하고 물하고 물을 지금 여기서는 무형이라 했잖아요. 불을 갖다 유형이라 했어요. 자, 불하고 물하고 가만히 보세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두 개다? 애매하지. 네? 동양이 있으니까 형성하고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정반대 얘기가 돼버려요 또. 그렇게 원래 자연이 그런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둘 다 일정한 틀이 없어요. 그게 공통이에요.
이 사상 중에서 이 두 개는 목하고 금은 틀이 강해요. 일정한 틀이 강한 거예요. 근데 수하고 화는 틀이 없어요, 이게. 근데 형상은 있거든. 그렇죠. 형상은 있잖아. 근데 그놈의 형상이 믿을 수가 없는 형상이야, 이게. 참 묘한 거다, 이게. 자, 물하고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형상에 더 가까운 게 뭐냐면 물이죠. 물은 사라져버려. 그냥 사라져버려. 이렇게 없어져버려, 이게. 그래도 물은 틀은 없지만은 남아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음의 기운이 강하냐면 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형상에 더, 가까운 게 물이야, 본래는. 그래서 이제 이 속을 갖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조금 아까는 반대로 얘기해야 됐잖아, 이제.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음이잖아요, 이게. 음 속으로, 음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양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건 어둡지 않아요. 빛이 필요한 거야. 이게 빛이잖아요. 양이 싹 다 없어요. 빛은 무형이에요. 이거는 지금 물이거든, 이게. 양 속으로 음이 들어간 거야. 음은 물이잖아요. 요건 빛이고 양이니까 요건 그럼 뭐예요? 반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건 빛이니까 불이 되는 거고 요거는 불이 되는 거야, 지금. 그런 면에서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자가 어렵게 그래서 그래. 이해를 잘해주면은 강의하는 사람들이 신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깔짝깔짝 되면 진짜 힘들어, 이게. 근데 그렇게 된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으로 말하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는 것이 이걸 가르쳤어, 지금. 요걸 가르친 거예요. 첫날에 빛이 만들어졌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빛을 어디다 만들었냐 질문하면은 되게 뭐라고 하냐면 허공이다, 이제. 하나님이 첫날에 빛을 만들었잖아요. 빛을 어디서 만들었어, 그러면? 허공이지, 뭐, 무심코 그렇게 대답이 나와요. 허공이 언제 생겼느냐 물어보면 말문이 콱 막혀버려요. 성경 1장 2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물에서 궁창이 나온 거예요. 물에서 저 하늘이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허공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튿날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첫날에는 빛이 만들어지고 둘째 날에 허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허공 위에 물하고 허공 밑에 물로 나뉘어라. 그게 이튿날이에요. 이니까 나눈 거야, 이게. 윗말하고 아랫말로 나눈 거야. 이니까 그게. 그러면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다 했잖아요. 그 땅이 먼저야. 땅이 먼저고 이튿날에 하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도 몰라, 이게. 목사들이 몰라요.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들한테. 하늘을 먼저 만들었어요, 땅을 먼저 만들었어요, 물어보세요. 성경 기록은 분명히 땅이 먼저요. 땅이 혼돈하고 공할 때 먼저 나오고 첫날이고 두 번째 날에 하늘이 나온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만들게 누가 만들어? 이거예요, 그게 지금.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빛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따르잖아요.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뭐가 없었느냐? 빛이 없었어. 빛이 없으니까 빛을 만들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그럼 그거는 이 우주를 말한 게 아니라 내 의식 세계를 말한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가 뭐냐면은 혼돈하고 공허하잖아,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주의할 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빛이 있기 전에
혼돈하고 공한 땅이 있었는데 그 혼돈하고 공한 땅의 정체가 뭐냐면 물이란 얘기예요. 어디가 이렇게 물속에 뒤섞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은 1이잖아요, 숫자로. 빛은 불이죠. 숫자로 2야. 1에서 2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이 속에, 하늘 속에 왜 이게 들어갔냐면은 불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늘은 꼼꼼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땅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들어가줘야 돼. 물이 없는 땅은 어떤 땅이죠? 그 사막이라 알아요. 모래사막. 모래사막 잘 아시잖아요. 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날라다녀, 전부 다. 바람 한번 불면 다 날라가버려요. 모이는 게 없어요. 생물이 못 살아요. 그래서 땅이나 하늘이나 살기 위해서는 땅은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한 거고 하늘은 불이 필요한 거예요. 인체도 똑같아요. 자, 이건 배는 뭐냐면 이게 8건지잖아요. 8건지는 배잖아요. 1건차는 머리통이잖아요. 머리하고 배하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자, 머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가 좋은 머리 그러잖아. 좋은 머리는 뭐 포마드 바른 머리인가요? 깨친 머리지. 많이 아는 머리, 전능한 머리, 하나님의 머리. 그게 좋은 머리야. 그거는 불이에요. 불이 들어간 거야, 그거는. 그렇죠. 밝음이야. 그럼 배는 뭐냐면은, 배는 불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배는 뭐가 되냐? 음식물이 들어가잖아. 음식물은 들어가면 뭘로 되냐? 전부 다 물로 되네. 밥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먹잖아요. 전부 다 씹는 순간에 전부 다 침하고 섞여서 물이 되잖아, 이게. 일로 들어가면 전부 다 물이 되어버려요. 뇌로는 머리통으로 물이 안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이쪽으로는 액체가 들어간 거, 이쪽은 기체가 들어간 거. 이것도 액체도 기체야, 사실은. 기체지만 이제 열을 받아야 돼요, 우선 이제. 따뜻해져서 위로 올라가. 머리, 제일 그 일체에서 중요한 부위가 머리하고 뇌하고 심장하고 두 개잖아요. 근데, 심장이 아파도 큰 문제지만은 사실 뇌가 아프잖아요.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잖아요. 머리가 맑지 않으면 세상 마사가 귀찮아. 사람 기운이 없고 피곤한 순간을 보면은 머리가 맑지 못한 순간이에요. 머리가 맑으면은 몇 개를 굶어도 힘이 넘쳐. 그런 체험들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게 하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하늘이 맑잖아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사람들이. 기가 이렇게 활기가 넘친다 그러죠? 근데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고 그래도 하늘이 흐려봐요, 이렇게. 그리고 습기가 층층하고 한번 해봐요. 그럼 맥이 떨어져요. 그거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배로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음식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 음식물을 일컬어서 물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는 불이 들어가는데 그걸 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무조건 일체에다 찍어다 붙이세요. 그럼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땅 속으로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물이 들어가야 돼. 하늘에는 불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배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하고 합한 상태를 뭐라 그래요? 이제 천화? 같은 동자 사람이자 동인이라 하죠. 천화 동인. 동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동지가 모였다는 얘기야, 이제. 시집을 낼 적에도 이제 동인지라 하잖아요. 이제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지수? 네. 무슨 사자? 이렇게 쓰죠. 네. 오른쪽에 있는 요걸 방이라는데요. 방이 무슨 자예요? 요거는 두 개로 있어요. 요거 수건번자죠? 그 다음에 요거 위에 한인자 있어요.
하나의 수건으로 이렇게 둘러버린 거야, 이렇게. 그 둘을 잡자야, 그래서. 둘러싼 거야, 이렇게. 휘들 이렇게 둘려서 이렇게 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싼 걸 말해요. 그 둘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약자예요, 원래. 무슨 약자냐면은, 이게 주자가 아닌데. 네. 추는 이렇게 할 텐데. 퇴짜죠? 우리가 그 풀을 이렇게 쌓은 거 퇴비라 하잖아요. 그때 이 퇴짜를 써요. 쌓을 퇴짜 이렇게. 쌓을 퇴짜. 쌓였다는 얘기예요. 요걸 약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스승의 역할이 뭐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그 스승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쌓아두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렇죠. 또 이렇게 둘렀어요, 이렇게. 쌓았다는 것은 뭐냐면 실력을 쌓았다는 거죠. 실력을 쌓아놓고 어떻게 해요, 그걸? 그 실력으로 전부 다 사람들을 둘러싸야 됩니다. 감싸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죠. 그게 스승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위에는 땅이고 밑에 이제 물이잖아, 이게. 지수가 왜 사가 될까, 그러면? 땅 속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물이 고여있는 거죠, 이렇게. 생명을? 그럼 요걸 갖다 이렇게 뒤집으면은 수, 지, 네.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비자예요? 비교. 나란히 비자. 이게 숟갈 비자거든, 원래. 숟갈 또는 비스 비자예요. 숟갈이 나란히 이렇게 겹쳐 있는 거죠. 놓여 있는 거죠, 나란히. 그래서 나란히 비자, 비교할 비자, 그렇게 그래요. 이 비자가 들어가면 서로 도와주는 관계예요. 뭐냐면은 위에 물이 있잖아요. 밑에 땅이 있으니까 물은 땅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땅도 좋고 물도 좋은 거지. 자기가 안주할 곳을 찾았잖아요. 물이 땅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버려. 근데 밑에 땅이 있으니까 서로 좋은 거야. 그러니까 비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지수사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 상태는 지수사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 이게 변화잖아요, 지금요. 변화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맨 마지막에 지금요. 이게 일감소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땅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모든 변화의 첫 마디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은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스승을. 지수사의 형태가 됐을 적에 변화를 시작해라. 만약 어떤 변화를 가져올 때는 그렇게 하라는 그런 가르침이지. 많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많이 쌓고 또 많은 거 갖다가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적에 출발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자리 이제 설명이 됐다고 보고 그럼 요 자리로 이건 숫자는 아직 설명 안 했어요. 계산만 설명한 거지. 숫자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줘야 돼요. 우선 계산만 하면은 이게 태계잖아요. 태계는 무엇이죠? 오행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오행으로는 요거하고 요거는 변하고 태는 오행으로는 금이라 했죠. 금, 태금 그랬어요. 이걸 왜 금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양이 많으니까. 양이 많잖아요. 양은 단단한 거잖아요. 음은 부드러운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일 부드러운 거는 음은 부드러운 거니까 그건 이거지, 이거. 이거하고 상대적인 게 이 두 개잖아요. 요거는 오행으로 뭐라 그래요? 가장 부드러운 거. 토지, 지가 아니라 토지죠. 그래서 근토, 간토 그렇게 얘기했죠. 혈근토, 칠근토,
밭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음토니까 낮은 곳에 있는 흙이, 그러니까 밭이라 그랬죠. 이거는 전토, 요거는 높은 곳에 있는 그 산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더 단단한 금이죠. 요거는 부드러운 금이고 음량이니까 요것도 그런 관계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 잊으면 나중에 이게 왜 일로 갔느냐, 일로 가잖아요. 지금요. 태계가 일로 가거든. 글로 간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오행으로는 금자리죠. 요것도 금자리죠. 그러니까 사구 금을 갖다가 숫자를 배치한 거예요. 사구가 금 하면 그렇게도 봐도 되는데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어쨌건 이 자리는 못이 있고 오행으로는 금이 있고 그 다음에 태귀의 그 형상, 그 물질은 그 물상인데 그 물상은 뭐냐면 못이라 그랬잖아요. 연못. 그러니까 연못은 뭐냐면은 단단한 게 아니죠. 연못 보고 단단하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연못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습기가 많다. 습기. 아제라니었지. 많이 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요거는 그러니까 아제라니 같은 거 보면은 건조한 느낌이 들어요. 축축한 느낌이 들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지. 대답한 사람은 다 바보야.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풍부한 느낌이 들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부유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비만증. 요거는 반대죠. 나처럼 이제 깡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자리로 요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손깨가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는 뭐냐면 바람이라 했잖아요. 요거는 습기가 많은 연못이고.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였어요? 그렇지, 바람이지. 이게 우중충하잖아요. 여기 우중충해가지고 찌푸드다 이게 그냥.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람이 한번 쫙 불어주면은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바람을 이제 집어넣은 거죠. 괴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그 설명을 하려고 이해를 하려고 했던 거고. 본래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자리가 가장 밝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가 가장 밝은 곳이죠, 본래. 이게 가장 어두운 곳이죠. 가장 밝은 곳은 양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래서 양기가 제일 맞게 배치를 했던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양은 뭘 필요로 하느냐면 음을 필요로 해요. 음을. 그러면은 요 놈하고 요 놈이 요거하고 여기 음이 제일 많잖아요. 요거하고 여기 음이 제일 많은데 실질적으로 음이 제일 장수한 거 있잖아요. 음이 제일 커버린 것은 이거예요. 장려잖아요. 이거는 이제 법의 형상은 얘가 음이 제일 많아. 요거하고 요거 빼놓고서 요건 신양과 스님이니까 요거는 빼놓고 제일 음이 많은 게 이거죠. 음이 많은 게. 근데 사실은 음이 제일 많은 게 아니죠. 양이 제일 적은. 그렇죠. 양이 반대로만 제일 적은 거고 그러니까 음이 제일 많다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근데 음이 많이 자랐느냐 적게 자랐느냐 이제 그 성장 상태를 보면은 이게 음이 제일 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음이 제일 큰 거는 이거지. 장려잖아요. 이걸 왜 음이 제일 컸다 그래요? 음은 본래 이렇게 내려가는 성질이 강하잖아요. 제일 끝까지 내려갔잖아. 제일 끝에 내려갔으니까 제일 크게 성장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자면은 양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이놈이 제일 성장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놈을 소남이라 해, 막내 아들이라 해. 이놈을 장남이라 하잖아. 제일 컸다고 그래. 그럼 이상하잖아. 그렇잖아요. 이건 그렇게 이제 하늘에서 음이 내려와서 제일 끝까지 왔으니까 제일 컸다. 근데 얘는 아니잖아요.
얘는 양이라면 본래 올라가는 기운이 강한 건데 제일 처음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과 양을 바라보는 그 기준 자체가 달라야 돼요. 음은 뭐냐면 다 자란 상태, 형상을 유지한 거예요. 그리고 양은 형상을 유지한 게 아니고 먼저냐 나중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시작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걸 장남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니까. 양은 움직이는 걸 기준으로 하잖아요. 음은 움직이는 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죠. 형상, 보이는 형상을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라는 게 뭐냐면 이놈이야. 그 양은 뭐냐면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뭐냐 그 얘기예요. 그 이놈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여. 그럼 얘는 여기서 보면 제일 끝에 있으니까 제일 많이 자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양이니까 움직인 척도로 보자면 제일 적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소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도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이게. 그래서 폐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 자리는 요거하고 제놈이 우리 3량짜리예요, 지금. 3량짜리는 가장 밝은 곳인데 그 자리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가장 큰 음이 들어가줘야 돼요. 가장 큰 음이. 그래서 요 놈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요게 장녀죠? 두 번째가 뭐냐면 중녀죠? 중녀가 그 다음에 여기든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본래가. 이렇게 나누면은 요게 이제 술해지간, 진사지간이 이렇거든요. 여기서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음이고 여기가 삼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본래 음이 제일 강한 것이잖아요. 여기서 일양이 생겨야 돼. 그럼 요거는 건거니까 빼고 요 자리가 이양이 생겨야 돼요. 요 자리가 삼양이 생겨야 돼요. 그게 원래 정해진 우주의 법칙이에요. 근데 문항도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장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녀가 돼야죠. 그러면은 중녀가 돼야 되는데 중녀가 지금 요 자리에 들어갔어요. 네. 그 이유는 나중에 말하고 정상적으로 하면은 여기 이제 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요 자리가 중녀가 되고 요 자리가 소녀로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이렇게 괴상을 그린 게 뭐냐? 그게 정력이잖아요. 그게 용답도요. 일부 선생이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그렸죠. 일양. 여기에 이제 오진나라가 이제 용답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 건이더라고. 이 자리가 일양에서 이양, 중남이죠. 중남이 들어가죠. 이렇게. 이 자리가 소남이 들어가고. 그러면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저거야, 지금 이제. 정역도고, 요게 용담도예요. 정역도는 계산은 이렇게 그려놓고 숫자를 갖다가, 요게 오진내인데, 여기를 6이라 그랬잖아요. 6진내. 요게 이제, 7손풍인데, 거기서는 1손풍이라 해서. 숫자를 갖다가, 용담도하고 다르게 붙였기 때문에, 그 정역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 용담도라는 그 용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걔는 똑같아요. 정역이나 용담이나 똑같은데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숫자도 다르고 그 다음에 지지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여기를 갖다가 그대로 자축인별 이렇게 막 배치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 자리가 뭐냐면 사가 들어가잖아요. 사, 오, 미, 신요. 그 지지가 달라요. 즉 천간과 지지하고 숫자하고 달라요. 괴만 같아요. 그게 이제 정역도하고 용담도의 큰 차이죠. 그런 것은 이제 그 앞으로 용담도 강의할 때 나오는 거고. 자, 그러니까 요게 원래 이렇게 이름, 삼은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문학도에서는 뭐가 다 됐는데 뭐가 안 됐느냐면은 요거하고 요게 자리를 바꾼 거예요, 지금. 엄마하고 중요했잖아요. 요게 지금 자리를 바꿔버려서. 그렇죠. 이게. 그 요걸 갖다가,
선천에 뭐라냐 금화교육이라고 한 거예요. 요거 여기 화잖아요. 이게 불이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곤지가 들어가잖아요. 사람들. 이곤지, 불이화. 그러니까 구하고 이가 서로 이렇게 먹음맞겠잖아요. 그거 갖다 구이 착종이라고 해요. 또는 이구 착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금화교육이라고 부른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원래 이구 착종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금화교육하면 요것도 금화교육이고 요것도 금화교육이야. 요것도 금이잖아요. 요것도 하고 왜냐면 4금이고 7하니까 그것도 금화교육이야.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게 바뀐 거야. 지금 이게 바뀌었는데 그냥 싸잡아서 금화교육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밀한 맛이 떨어져요. 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금화정역, 이제 금화교육이 아니라 일부 선생님 말한 발을적자 이거 정역은 금화정역을 밝힌 거예요. 구하고 이를 이렇게 어긋맞겠던 것이 다시 이하고 구하고 제대로 돌아가 버려. 바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역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치를 모르고 요걸 이곤지를 갖다가 오곤지를 했어요. 오곤지 정역대에서는. 그리고 요 구를 갖다가 요건 그대로 구라 그랬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숫자가 이제 그렇게 배치가 된 게 왜 잘못됐는지 하는 것은 그것도 일일이 또 해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지금 시간에 할 일이 아니니까. 어쨌건 중요한 것은 구이 착종이나 이비 착종이나 그런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 금화교육보다도. 그래서 요게 구하고 구리화하고 이곤지가 서로 자리를 바꿨는데 요게 서로 또 자리를 바꾸면 완벽하게 용담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자리를 못 바꿨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고 얘기해요. 그게 사실은 문학도의 핵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요제를 봐야 돼. 이곤지하고 맞물린 거죠. 그럼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맞물린 상태를 먼저 보세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가 이제 삼진내죠. 이제 문학도 지금 말한 거예요. 이 자리는 수태택이죠. 여기 3, 여기 7, 합해서 10을 이룬, 문학도는 전부 다 합쳐서 10을 이룬 게 특징이에요. 그럼 3은 오행으로 뭐예요? 삼진내. 삼진. 진께는 오행으로 목이죠. 진목이라 그래요. 그렇죠. 진목이라 그래. 삼께는 오행으로 뭐라 그래요? 그것도 목이야. 그래서 요거는 목이에요. 두 개는. 그 다음에 여기 7, 태택이죠. 이게. 태는 금이라 그랬어요. 요것도 금이죠. 여기 이제 육관천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금이에요. 그럼 요 자리, 북방 자리는 뭐가 들어가요? 일감수가 들어가요. 여기는 화가 들어가죠, 불과. 이건 그대로 수화니까. 그 다음에 요 자리. 팔간사니까 간토죠. 이 곤토, 여기도 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숫자를 하느냐 하면은, 문항도 그 괴를 갖다 외울 적에 여러모로 이제 외워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수하고 화니까 상극이잖아요. 목하고 금이잖아요. 상극이고, 목하고 금이죠. 다 상극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만 유일하게 상극이 아니야. 요 자리만. 토하고 토잖아, 지금. 그럼 왜 요 자리만 상극으로 되면 안 되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문항도를 갖다가 상극의 법칙이라고, 원래 낙서는 상극의 법칙을 가르친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숫자로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여기 이제 일력수 27화, 수국화, 그 다음에 사국금, 화극금, 금극목, 삼팔목, 목국토, 오, 토극수 이렇게 숫자로 이제 숫자의 오행으로만 상극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계상으로도 상극이야. 계상으로도 이렇게.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요 자리는 상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자리는. 요 자리가 도대체 뭔데? 요 자리가 도대체 뭔데 상극이 아니야? 요 자리 그럼 복희들을 보세요. 복희도 여기 진 목이 들어갔어. 여기는 오선풍 목이 들어갔어. 희한하게 복희도에도 같은 오행이 자리를 잡았고 문왕도도 같은 오행이 자리를 잡아요. 이 자리는 그래. 이 자리. 그러니까 그 위치를 알아야 돼요. 왜 하필이면 이 자리가 같은 오행끼리 자리를 잡아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은 여기서 양이 시작하잖아요. 끝이야. 양이 끝이고 이건 음의 끝이잖아요. 끝과 끝이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죠? 끝과 끝이 만난다는 것은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것끼리 해야 돼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것끼리 원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끼리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은 것처럼 보자 하나는 음목이고 하나는 양목이었어요. 또 여기도 같은 것끼리 보자 하나는 음토고 하나는 양토에게.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복희도는 목이고 문왕도는 토라는 사실이에요. 목토. 그럼 용담도까지 앞으로 가야 돼요. 용담도에 들어가면 이 자리가 3으로 들어가요. 3감수. 이 자리가 구리화로 들어가요. 수화가 두 가지가 이제 수하고 화 두 가지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가 들어가 버려요. 이 자리가. 그 이 자리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이 자리는 여기서 극과 극을 이뤘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천지 음극 양극으로 극과 극을 이뤘으니까 이 자리는 뭡니까? 극과 극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돼요? 새로 시작하는 자리야 이게. 새로 시작하는데 뭐가 시작하냐 그런 얘기예요. 뭐가 시작하는 자리면 형상이. 자, 요걸 절기로 말하자면 입춘이에요. 입춘. 여기는 반대니까 입추가 되죠. 요건 아지의 동지. 요거는 춘분, 추분이 되는 거고 여기는 여름이니까 입하, 입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춘하고 입춘 했으면 입춘대. 입춘과 입춘은 뭐냐면 둘 다 형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입춘은 뭐냐면은 싹이 나오잖아요. 형상이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형상이 지는 곳은 어디예요? 안 되니까 여기가 되지. 형상이 지니까 뭐냐면은 열매가 나오는 거지. 열매. 그러니까 이 자리가 형상이 살고 죽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는 지금. 이 자리는. 근데 형상은 이렇게 볼 적에 형상을 볼 적에 형상의 가장 기본이 목이에요. 오행 중에서 형상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은 목이에요. 목. 그렇기 때문에 복희도에서는 이 자리 형상이 드러난 자리도 목을 갖다 배치했던 거예요. 하나는 목이 시작하고 요거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배치했어요. 근데 그 목은 반드시 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흙을 갖다 배치한 거예요. 나무가 흙이었으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흙은 여기에 이제 목이 있는데 이 목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물도 필요하니까 물도 집어넣고 또 토도 집어넣고 이제 그러니까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 다각도로 생각해야 되냐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걸 인체에다 배당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아까 머리에는 불이 들어가야 된다. 즉 영혼이에요. 영혼의 불 같은 거야. 밝은 불, 깨달음의 불. 이쪽으로는 일감수, 물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는 인체에서 뭘 가리키느냐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이 자리는 뭘 가리키고 이 자리는 수평이잖아 이게. 하나는 수고 하나는 그 본바탕 항상 잊지 마세요. 복희도는 바탕이야. 항상 이 자리는 하늘이고 이 자리는 땅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이 자리는 뭐냐면은 동반이고 즉 태양이 뜨는 것이고
이 자리는 달이 뜨는 곳이다. 그걸 놓치면 안 돼. 태양이 뜨는 곳으로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문항도에는 뭐가 들어가요? 삼진목이 들어갔잖아. 그럼 태양이 뜨는 곳하고 진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진깨 자체가 보세요. 양이 시작하잖아. 그렇잖아요. 양이 시작해. 동방은 뭐냐면 밝은 곳이야 본래. 밝은 곳은 뭐가 들어가냐면 양이 시작을 해줘야 돼요. 아무리 밝다고 해도 양이 들어가자면 지가 어떻게 밝아?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늘이 본래 밝다고 했지만 태양이 들어가자는데 지가 어떻게 밝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요건 태양인데 요거는 형상을 가르쳤잖아요. 요건 하늘이라고 한 것도 위에 있는 하늘 형상을 위주로 할 때는 이렇게 복귀팔계를 그렸지만은 문왕팔계도는 형상을 위주로 한 게 아니라 했어요. 뭘 위주로 했냐면 변화를 위주로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태양이 자리를 잡았지만은 태양이 태양다운 변화, 즉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충만한 양기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양기가 떠올라야 돼요. 그런 강력한 양기가 진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력한 양기. 그럼 요 자리는 원래 요 자리가 진깨가 있었잖아요. 요 자리. 그럼 요 자리에 있던 진깨는 복희도에 요 자리가 진깨가 되는데 그 진깨는 강력한 양기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뭘 가리켰어요? 형체에 속한 진장남을 가리킨 거예요. 이건 형체에 속한 불을 가리킨 거고, 형체에 속한 불이니까 태양이라고 했던 거고, 형체에 속한 진장남이에요. 그 장남은 뭐냐면은 형체에 속한 진장남, 형체에 속한 장남은 뭘 가리켜요? 그건 싹을 가리킨 거예요. 땅을 뚫고서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양기가 싹이지 뭐야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나무목을 쓴 거예요. 싹이기 때문에 솟아나는 목.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들어가는 목이 되겠지. 같은 목이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희도의 진깨, 문항도의 진깨, 복희도의 진깨는 뭐냐면 형상을 유래했더라. 형상을 유지할 적에 형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 그것은 싹이더라. 두터운 때 땅을 뚫고서 솟아나는 그 기운, 그걸 갖다 진깨라고 했어요. 그럼 문항도는 형상을 위주로 한 게 아니라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용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변화나. 그러면은 당연히 정동방으로 가야 되고. 그럼 반대 보세요. 여기는 달이잖아. 복희도의 달은 어떤 상태예요? 달은 어두운 거야. 이거는 밝은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달이 떠줘야 돼, 이제는. 달이 있는 곳을 가리켰죠, 여기는. 하지만 달과 같은 기능은 없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늘이 있었지만 하늘의 기능이 없어서 복희도는. 그래서 불을 집어넣은 것처럼 여기도 이게 달인데 달의 형상만 있지. 그 기능을 하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달이 그 기능을 하려면은 음이 강해야 돼. 냉기가 강해야 돼요. 그 형상적으로 보면은 냉기가 가장 강한 것이 뭐냐면 달이에요. 형상적으로. 그래서 달빛을 한번 보세요. 달빛은 따뜻하지가 않아. 싸늘하죠. 그러면서도 양기를 갖다 이렇게 품어주기 때문에 꼭 어머니 같아.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변화, 일양, 이양, 삼양, 이름, 이음, 삼음, 음양의 변화로 말할 때는 태계가 제격이란 말이에요. 태계가 왜 제격이라고 그래요? 태계가 왜 제격이야? 음계 중에서 음계는 손, 리, 태 세 가지 있잖아요. 리는 항상 중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감하고 리는 항상 중성을 가리켜. 그렇기 때문에 감하고 리를 갖다 여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변화의 중심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냐 형상의 중심이었거든요. 형상의 중심이니까 수평관계로 형상했던 거예요. 태양과 달로 표현했던 거고 그러나 변화란 말할 때는 하나는 그 물질의 핵을 말한 거예요. 그 음의 중심을 말한 게 이거고 양의 중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극과 극으로 들어서 그 기준을 잡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용담 때는 이쪽으로 배치를 한다 그랬죠. 아까 삼감수 구리화 그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감리 개가 감리란 개는 항상 그 제짝을 잃어버렸잖아. 이 건개는 문학도에 보면은 이게 건개가 일려와서 지 마누라한테 버려버리고 맞다라고 배를 맞췄어야 돼. 건하고 손이. 그러니까 무도한 세상이야 이게. 또 엄마는 신랑 내버려두고 소남 막내 아들하고 배를 맞췄을 거예요.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이 이렇게 됐던 거야 이게. 근데 이 감리계는 복귀도에도 한 짝이고 문왕도에도 한 짝이고 용담도에도 또 한 짝이야. 항상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형상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중심을 잡아주는 건 물하고 불이고 물하고 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체에서도 인체 중심을 잡아주는 게 물하고 불이고 그 물하고 불을 갖다 감당하는 게 뭐예요 인체에서? 심장과 심장이요. 심장하고 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장육부에서도 심장하고 심장을 다 잘 컨트롤해줘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콩팥의 기운이 강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콩팥은 물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게. 물. 그럼 물의 힘이 강해지면 심장이 타격을 받아요. 그렇게 잘 부어. 잘 붓는다는 건 뭘 가르쳐요? 물기운이 수분이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기운을 말려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장의 열기가 약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콩팥이 과도하게 욕심을 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장하고 그 기능만 잘 그 밸런스를 맞춰주면 병 없어요. 그래서 그 심장은 됐으면 문지르지 마세요. 문지르면 열이 나게 됐어. 문지르는 것은 콩팥을 문지르세요. 콩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쏙 들어간 데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멍하게 들어간 데. 거기를 여기 있잖아요. 새끼손가락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문질러 보세요. 열이 금방 나게 됐어요. 계속 그렇게 해주면은 자주 해주면은 콩팥이 강해져요. 콩팥은 열을 좋아하는 거예요. 열을. 그러니까 소음군하라 그랬어요. 자오, 자는 물이잖아요. 자하고 오 중에서도 자가 콩팥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가 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사해 했을 적에 해는 뭘 가리켜요? 사해 걸음 풍묵거렸어요. 수거름하고 족거름하고 두 가지예요. 수거름은 심포고 족거름은 간이라 해요. 그러니까 해는 돼지잖아요. 해가 간이야. 그런 수거름, 그건 심포예요. 그건 상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하고 해를 놓고 볼 때 사는 불이야. 해는 물이잖아요. 그럼 해는 물인데 물하고 간하고 돼지하고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산은 뱀이잖아요. 뱀인데 심포. 그 다음에 불이잖아요. 그 세 개를 또 연결해서 봐야 돼요. 전부 다 그렇게 봐야 돼요. 축미 태음 스토로잖아요. 축은 소잖아요. 미는 양이고. 똑같은 태음이지만 수태음, 족태음으로 나눠져. 수태음이 뭐죠? 축하고 미 중에서? 그거 그 전에 다 했던 건데. 그렇죠. 축이야. 축. 소하고 피하고 연결되는 거고, 비장하고 양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둘 다 이제 톤데, 하나는 미터는 뭐냐면 불길이 강한 거죠. 축은 물길이 강한 거예요. 그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장육부가 그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비로소 그 의학도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학문이 왜 필요한 건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은 내가 그 기본적인 거 36강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들어가지 못해. 근데 앞으로는 하나하나씩 맡아 해줘야 돼, 이게. 이 얘기가 다 얘기하고 그랬네. 그러니까 여기에 토하고 토가 자리를 잡은 그 이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기도에서는 여기 진내가 뭐냐면은 싹이라 했죠. 네. 그 형상으로 말하니까 형상에서 기운이 강한 것은 뭐냐면 진장난과 같은 기운을 강한 것은 톡톡 튀어나오는 게 그 기운, 그게 싹이에요. 그래서 싹을 여기다 배쳤던 거고, 문왕도에서 뭐냐면은 그게 살려면은 흙이 있어야 돼. 흙이 있어야 되니까 토를 양쪽에 배치를 했던 거예요. 토를 여기다 배치한 건 뭐냐면은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지금. 그렇잖아. 여기서 잘못되면 싹이 나오지도 못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끝과 끝이잖아. 삼량 삼문 끝과 끝이잖아요. 근데 끝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기서 제대로 못해주면 기가 약하면 그건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도 원래는 여기에 이중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중녀의 기운 갖고는 약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대신한 거야. 이 자리에. 어머니가 아니면은 감당을 못하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리를 다 찾게 되면 이제 다시 어머니는 제자리로 돌아가. 그리고 중녀가 이제 둘째 딸이 이 자리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전의 이치가 세밀하게 보면은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치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그렇게 보는 습관을 또 들여보세요. 오늘 이걸로 끝내죠. 고맙습니다.